일단 뭐 어제도 좀 부족하긴 했지만 정경심 교수에 관련된 정경심 교수 재판은 아닙니다. 조범동, 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평상시 연락은 안 하다가 조국 장관네가 민정수석이 되자 돈이 많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집안의 조카가 연락을 합니다. 투자 좀 하세요. 네. 이런 거.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검찰의 뇌피셜은 투자고, 투자라고 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주식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투자가 아닌 거. 저기 오촌 조카면 당숙모거든요. 조범동이 전화를 해서 당숙모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요 상태였던 거를 검찰은 네.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거 이익을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걸어서 수사를 했고, 사실은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털기 위한 게 아니었다면 조범동은 지금도 멀쩡하게 그 짓 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국과 정경심을 털기 위해서 털다 보니 사실은 거기에 조범동이 나왔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조범동은 정경심을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잘못됐다고 하면 정경심 교수는 피해자였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조국을 털기 위한 방편에 있어서는 조범동 같은 경우는 인생이 안 풀리는 케이스예요. 나는 요건 재수가 팔자라고 없었죠. 봅니다. 되게 이런 사람들이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정보 등을 갖고 주가 조작 비슷한 걸 만약에 한다면요,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요건 처벌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어제도 방송들 보셨겠지만 조범동이 징역 4년에 뭐 벌금 5천만 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어제 사건의 전혀 핵심이 아니라고. 실제로 조국을 털기 위한 수사였기 때문에 조범동 1심의 결과물은 모든 언론이, 정경심은, 그러니까 조범동은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이 이야기가 끝에 나와야 되고, 헤드라인은 정경심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거였다라든지 네. 권력을 이용한 범죄가 아니었다라든지 이게 첫 헤드라인에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나온다는 게 제일 화가 나요. 지금도.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범동 입장에서는 돈 좀 있다는 당숙모 덕 좀 보려다가 완전히 잣된 케이스인데, 사실 조범동을 뭐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이거는 별건 수사란 말이에요. 첫 번째 책임은 검찰이 잘못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별건 케이스의 이런 경우를 윤석열한테도 다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생각을 항상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네. 네. 근데 그 몸통인 익성의 관계자가 지금 재판받는다거나 이런 건 없지 않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사의 방향이 익성 수사한다는 쪽으로, 조범동한테 여러 가지 죄가 나왔고, 그렇다고 하면 익성이 수사는 안 하는 것도 뭔가 좀 깨림직하죠. 심지어 저번에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익성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은 오히려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거는 다 무죄로 나오고, 그 실제 조종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위에서 지시를 하고 이런 게 익성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그런 익성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언론에서는 도대체 뭘 보고 자꾸 기사를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런 의혹 제기는 있었죠. 검찰 관계인이 있다. 그리고 전관 예우로 익성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익성이 취급하는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이명박의 그런 다스와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뭔가 억측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조범동 같은 아주 피레미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익성을 털어보면 더 큰,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국에서 표창장이나 털 게 아니라 정말 시국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댄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욕 먹는 거예요. 윤석열이. 만약에 그 조범동으로 딱 선을 그어서 수사를 더 이상 익성 쪽으로 안 나갔다면, 네. 이게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익성을 조국 털듯이 털었으면요, 어마어마한 비리가 나왔을 거야. 근데 익성을 중심으로 털어버리면, 조국 장관내는 반대로 말하면, 이게 지금 이 코링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중에 하나가 조범동인 걸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조범동까지만 수사를 하고 더 이상 수사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의도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익성을 털기 시작하면 정경심 조국 교수는 사실은 피해자가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익성까지는 더 들어가지를 않고 있는 굉장히 양아치스러운 수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정경심을 살려서라도 조범동 안에서 끝내고 싶어 하는, 끝내야만 하는 검찰의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이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제 돈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공금을 갖다가 정경심 교수한테 줘요. 요거를 횡령의 공범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돈 달라고 하니까 당선무가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가 횡령에 쓴 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증거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횡령의 공범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시발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사건의 시발점은 민정수석이던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니 윤석열은 그전에 갖고 있던 그 사모펀드 관련한 정보를 갖고 난 이게 제일 무섭다고 느끼는 게요.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되는 데 있어서 나름 굉장히 도움을 줬을 수도 있는 조국 장관을 네. 조국이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사모펀드의 투자를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엄청난 비리가 있어. 이걸 어떻게 고발을 했냐면 뇌물이라고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조국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놈들이 뇌물이라고 고발을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검찰 개혁이었죠.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라고 하는 빌미를 들어서 검찰 개혁하러 오겠다는 장관을 털기 위해서 윤석열이 청와대 그 언저리에서 로비를 합니다. 조국이 장관 되면 안 된다고. 근데 장관 임명을 강행을 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엿 좀 먹어라 하고 조국 장관 내 온갖 빌미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20군데 나중에 80군데 더 나아가서는 100군데 가까운 압색을 하면서 이 난리를 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형 비리라는 이 프레임을 딱 짜놓고 수사를 했는데 권력형 비리 아님 이렇게 정도 나왔으면요. 이게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면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는 게 맞죠.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나면 나는 이게 정말 양아치스러운 거고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지측근들은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도 계속해서 비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검찰이 계속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한명숙 전 총리 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일들을 자행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도 자기 입맛대로 계속 입안의 혀처럼 움직여주고 또 소위 이제 진보에서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거를 이 펀드를 계속 뭐 대선 펀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김경률, 진중권, 권경의 그렇죠. 목수정 뭐 이런 분들이 그때 얘기했던 분들이 지금 이 정도 나왔으면 자기 말을 좀 주워 담던지 뭔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실드 이런 거 아니에요. 정경심 재판도 아니고 네. 조범동 1심인데 양심의 하나의 가책도 없는 정말 무슨 뭐 이렇게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악마의 집단과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요 1심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실은 조국 장관의 수사에 코어가 어제 나와버린 거예요. 네. 나머지는 이제 뭐가 찾을 게 없을까 하면서 뭐 표창장 위전에 뭐 부산대 의전원 털어가지고 그걸로 또 동양대를 막 가고 요 상황에 사실 알고 보면 설사 그게 유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알고 보면 벌금 한 50만 원 정도면 툭 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이게 대단한 수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요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메시지를 많이 못 내고 있던데 열린민주당처럼 맹폭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그 펀드에 이제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조국 장관 내 이제 그 처남. 네. 요게 지금 그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다. 청문회 할 때 그 자료에 네. 요게 증거인멸 부분인데 원래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네. 지운다.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상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이 건 사모펀드 건은 완전 클리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자기 방어권 때문에 이거를 지워달라고 한 것이 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방어권 때문에.
원래 지워져 있는 거기도 하고. 네. 아니 근데 큰 건이 이렇게 무죄가 됐는데 작은 건으로 꼭 그렇게 쓰시는 것도 웃겨요. 난 법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로. 이 부분 법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줄기에 뭐 두세 개 정도가 무죄가 났다고 쳐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증거인멸 교사 뭐 말도 안 되는 잔챙이들이 엄청 걸어가지고 요거라도 유죄받고자 하는 그 셈포는 진짜 나쁜 짓이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퇴할 사안이 지금 10개가 넘어가는데 버티는 것은 구수만이 할 수 있는 정신력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전 거래는 대여다라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런 식의 헤드라인 내는 언론들이 좋은 언론들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고 이게. 네. 나머지 무슨 뭐 입시비리 이런 건 죄라고 보기도 어렵고 네. 사실로 드러난 것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맞습니다. 누구나 다 학부모였다면 그 당시에 그 정도 했을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조국 장관 관련한 논란은 조범동 1심 재판으로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재수 감찰 무마 뭐 요딴 것이 지금 3개가 걸려 있는 거라니까요. 네. 조국 장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 이게 참 어려운데요. 저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그 자녀분의 입시비리 문제가 되게 불거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젊은 친구분들께서 이제 뭐 그렇게 왜 그렇게 했냐 말은 그렇게 안 할 것처럼 하더니 했다 이런 걸로 분노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좀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예를 들면은 저기 뭐 나경원 자녀분들이나 뭐 권성동이나 뭐 김성태나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째서 왜 여기에서만 그렇게 분노를 하는가? 특히나 그렇게 보면은 뭐 서울대나 뭐 연고대에서 아주 오히려 좀 그렇게 가기 힘든 대학교 학생분들이 분노를 하시고 행동을 좀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받은 거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를 그렇죠. 똑같은 애들이에요. 예, 인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 부분은 난 논란을 위한 논란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할 수는 있어. 딴 사람도 아니고 조국 네가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내가 조국이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요. 대학을 못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전 대한민국에서 조국 장관내만 그랬냐고. 범죄도 아닌 상황. 그러니까 범죄를 만들려고 허드렛 일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조민 학생은 허드렛 일을 했네 안 했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사람 다 유죄라니까요. 그 부분은. 네. 오히려 그때 저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여기 나와가지고 얘기하셨지만 내 남편이면 오히려 참 집에 참 무심한 아버지였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이 위치에서 오히려 그렇게까지 이렇게 정도 하실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일인데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봐봐요. 정경심 교수가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네. 그 추운 겨울을 그냥 지나왔다고. 우린 별짓 다 했지. 이 구속하냐 마느냐는 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을 내내 지나면서 그 아픈 사람을 네. 그 냉골인 방에다가 가둬놓고 그러면은 지금 정경심 관련 그러니까 조범동 관련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정경심 교수는 감옥살이 허탄 거잖아요. 그쵸. 물론 이걸 또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긴 할 겁니다만 딸의 상장을 위조했다는 부분도 사실이면 벌금 50만 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리고 나서 가지치기를 계속 해가지고 뭐 인턴을 했네 안 했네부터 시작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감옥살이해야 될 죄가 아니죠. 네. 감옥살이해야 될 죄가 이게 지금 사모펀드 관련한 건이라고 하면 여기에 조범동 건이 나왔어요. 요거는 법률가들 사이에 제가 어제 한 7명 정도 대화를 해봤는데 2심에서 조범동 이 건 또는 정경심 교수 1심 결론이 이걸 벗어나기 힘들다. 왜? 명확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재판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형 범죄로 볼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네. 재판 판사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무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관련이 없다고. 권력형 비리로 볼 증거를 검찰이 그렇게 약 100군데 가까운 데를 압색을 해서도 못 찾아내겠다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진짜 언론하고 똑같이 한패라는 게 무슨 강남 건물 보고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이게 마치 증거인 것처럼 막 떠들었던 그 언론들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요. 똑같은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은 뭐 우리는 준 대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면 팔리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굳이 죄를 따지자면 조범동은 좀
약간 사기성이 있는 그러니까 원래 그 일이 그래요. 네. 막 투자 유치하고 해갖고 막 무슨 사모펀드 굴리고 하는 거는 그런 뉘앙스가 사실 조금씩은 있다고 봐.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할 때 뭐 최고의 입지, 뭐 학세권, 숲세권 다 나오는데 사실 알고 보면 역에서 엄청나게 뛰어가야 1분 거리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5분 정도 거리를 1분 거리라고 표현하면 네. 법으로 따지자면 그 사기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걸려 있는 조범동 건은 맞는데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같이 이제 방송을 막 조국 장관 관련해 가지고 8월 달이면은 다음 달이면 1년.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파다 보니 조국 장관네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다 쪽에 훨씬 가깝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언론도 그렇고 한패가 돼서 그냥 누구 하나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해놓고 표적을 정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막 여론을 나쁘게 굉장히 만들었잖아요. 이래서 자녀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박탈감이 든다, 뭐 하다 감정적인 문제로 끌어가 놓고 그러고 나서 펀드 얘기를 하면은 젊은 분들은 또 이게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가 복잡한 일이고 계속 뉴스가 나다 보면은 뭔가 잘못했겠거니 하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내용을 실질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거 뭐 펀드가 관련돼 있으니까 잘못된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거든요. 진짜 이거는 그냥 조국 장관이 너무 밉다 해서 정말 죽이려고 했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황희석 최고위원이 콕 집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사 검사들은 코링크 횡령 주범은 정경심 교수여야만 한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을 것. 그리고 결론을 내놓고 한 수사. 목적이 따로 있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솔직히 말해 검사가 아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는가. 여기서 카레맛 똥인지 똥맛 카레인지 이걸 아시는 분이다. 네. 코링크 관련한 횡령 주범이 정경심이어야 하는 수사 플러스 정경심은 조국의 부인이어야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정경심 교수 1심이나 대법원 판결도 이 분야.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로비하려고 하면서 조국 사모펀드에 엄청 문제 있어요. 사실 속마음은 검찰 개혁 조국이 와서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런 거 이 정도였다고 하면요. 진중권, 진중권 뭐 등 관련해 가지고 무슨 종편이나 보도 채널 나와서 엄청나게 조국 장관을 깠던 평론가들. 또 심하게 표현하면요, 뭐 대학생들이 뭐 사모 관련해서 입시 비리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대학생들은 그런 말할 자격 없으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봤더니 지금 수시가요 90%예요. 실제로 정시가 많은데 많아봐야 20%도 안 돼. 평균적으로 보면 85%에서 90% 이상은 수시 비중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사실은 대개 수시로 보고 들어온 대학생들이 뭐 조국 장관 내가 너무 특혜를 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특혜를 받았으면 서울대 교수로 있었던 조국 장관이 조민을 서울대 집어넣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내용 좀 모르면서 지금 인국공 논란도 나는 그 비슷한 결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선동에 당해가지고 그게 마치 문재인 정부나 조국 이런 사람들이 뭔가 되게 막 이중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비판할 자격 없는 놈들이 계속 비판해가지고 사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도가리가 있다면 2심 가고 3심 가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맛봐야 하는 수사는 어차피 이 결론은 정경심 재판이든 조범동 재판이든 대법원 가서도 안 바뀌어요. 네. 어제 저희가 청국장에서 녹화를 하면서 안 그래도 인국공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저도 말씀해 주신 거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그 문제가 진짜 뭐 정의가 뭔가 뭐 공정성이나 이렇게 이 선택적 정의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떤 거에 분노를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거를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 부분을 잘 긁어내고 잘 던진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에서. 분명히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낼 건지. 근데 가짜인 줄 알면서 그렇게 딱 뿌리고 팩트체크도 안 하고 하는 게 악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도 맞고 가짜뉴스 선동당해서 그 공부할 시간에 피켓 들고 집회에 나간 애들은 그냥 취업 못하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네. 석보 마차 막말. 그러니까 취업 못하지 니들이. 표적 수사의 결과물이 이겁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람은 죄 진 만큼만 처벌받으면 돼요. 그 죄 진 만큼도
법정에서 판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사건의 가장 기본 핵심은 지금 뭐 세 갈래가 있다고는 하는데 감찰권도 없는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건에 대해서는 100% 무죄가 확신해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건에 대해서 유죄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별건으로 사실 수사한 게 입시비리예요. 그 조국 장관의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네. 기소를 해버리는데 나중에 공소장이 2개가 올라가는 초유의 사태. 누가 봐도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런 멍청한 짓은 없는데 지난 1년 동안 언론들이 지들이 한 짓거리를 덮으려고 보니까 재판 과정을 조국 장관의 가족이 불리한 쪽으로만 보도를 했죠. 지금까지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해할 거예요. 조범동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 지금도 그렇게 보도한 거잖아. 네. 조범동 그러니까 정경심 뭐 공범 혐의 조범동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그럼 사람들이 그것만 보면 어떻게 느껴요? 와, 정경심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구나. 아니라고. 지금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은 조범동이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지가 저지른 비리예요. 이거 재판에서 정경심과 관련이 없다고 나온 거잖아. 그럼 뭐야? 이 사건에 있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유죄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시발점이었고 논란거리가 됐긴 했지만 클리어 해준 거잖아요.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청문회 때 그 처남 이름이 올라가 있던 걸 지워달라고 한 이런 부분이 크게 죄가 될 수 있겠어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원래 블라인드 펀드였는데 원래 이름 지워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 아 윤석열은 정말 방송이기 때문에 내가 심하게 말 못하는데요. 저게 사람인가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된 게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였으니까 망정이지 이렇게까지 청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참 얼마나 될까 저는 싶거든요. 누구든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뭐 정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이렇게 다 짚어내는데 다른 분이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빨간 방송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네요. 잠깐만 우리 파란 색깔인데 씨발 무슨 빨간 방송이라고. 야 인마 빨간 거는 저기 미래통합당이잖아. 오늘 썸네일 때문에 많은 벌레분들이 들어오시네요. 그러셨구나. 썸네일. 지금 그분을 대선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헐. 잘 듣고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벌레가 나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벌레들 참교육시키는 시간이니까 벌레 참교육 시간. 자 일단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씨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책임을 져야죠. 당신 뜻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정경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로 윤석열은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게 맞죠.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